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2026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2026년에는 정말 나라가 정상화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세워지는 2026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익전 교수님의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06 대한민국 세력의 대역전 전략 1. 국민 깨우기 운동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인청 상륙작전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다. 대통령 탄핵과 6.3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기적을 낳는 힘이다. 체제 위기를 깨달은 국민들의 저항의식이 분노감과 함께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역전극을 펼치는 반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최근 힘겨운 싸움터에 고마운 지원군이 나타났다. 2024년 12월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등장한 2030 세대 전사들이다. 이렇게 훌륭한 전사들이 보급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전략 전술만 수립하면 전세 역전이 가능하다. 전투 방법도 쉽다. 가까운 친지, 지인, 이웃, 직장, 교회 등 체제전쟁임을 깨닫지 못한 이웃들을 향해 국민 깨우기 운동을 전개하면 된다. 무엇을 전파하면 되는가?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이 전쟁에서 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중국, 북한, 공산진영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이러한 체제 위기를 정확히 인식시키면 단기간 전세 역전도 가능하다. 유권자 각성 없이는 대한민국 되살리기 불가능하다. 특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는 모든 국민을 깨우는 정치학교, 국민 계몽학교 역할을 할 절호의 기회다. 국민 대각성 운동, 국민 대계몽 운동을 일으킬 절호의 찬스인 것이다. 과거 국가위기는 무력 남침 등 외침이었으나 지금은 내부의 적에 의해 선거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각성과 행동이 중요하다. 첫째, 유권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정선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어느 당이 이기든 지든 공정해야지, 공정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하면 투표율 99%, 찬성률 99%가 나온다. 이것은 선거가 아니다. 공정선거의 조건은 우선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 공정한 선거법, 선관위의 투개표에 공정한 관리, 투철한 선거 감시, 선거 재판의 공정성, 유권자의 각성 등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둘째, 유권자의 각성 없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상 작동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왕조 국가는 왕이 현명하면 되고 귀족 국가에서는 귀족들이 현명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부 지도자들만 현명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다수가 현명해야 한다. 주권 행사를 하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유권자들이 달콤한 공짜 공약, 복지 포퓰리즘에 넘어가 사악한 지도자들을 뽑는 순간 국가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각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체제인 것이다. 베네수엘라도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잘못 행사하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대표적 사례이다. 1998년 대선에서 차베스 후보는 노동계를 등에 업고 엄청난 복지공세, 최저임금 상향, 공공일자리 제공 등 헛된 공약을 남발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했다. 국민들은 차베스를 선택한 잘못으로 부국 베네수엘라가 빈국가 독재국가로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했다. 국민들은 2013년 대선에서도 차베스를 이은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그 결과 회복 불가능한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고 있다. 세계 석유 매장 1위로 평가되는 베네수엘라인데 지금은 과거 번성했던 공장에는 풀이 우거지고 중산층조차도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매년 몇 배씩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올스톱 상태다. 그런데도 무조건 마두로 정권이 압승을 거둔다. 이는 부정선거와 함께 좌익 세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 마을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저항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불행한 사태로 몰고 간 것은 공짜로 돈 준다, 복지 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은 결과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고 달콤한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정당과 선거 후보자의 사상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운전하는 운전사를 뽑는 행사다. 이 운전사를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어디로 대한민국을 몰고 갈 것인가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자신의 사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신의 사상관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사상이 무엇인지 물을 자유가 있고 반드시 꼬치꼬치 물어야 한다. 그의 사상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만큼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들 종북 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종북 세력이란 북한을 추종, 맹종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들은 북한의 통치자,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존경하고 북한의 통치 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추종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통치 노선을 따르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추종한다. 이러한 종북 세력의 개념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이가 이종철 씨다. 그는 1990년대 초 고려대에 입학해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주사파 출신으로 1996년 8월 연세대 폭력 사태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영임했고 한 청년 활동을 하다가 전향했다.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 중 통진당 당권파로 간 인물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2012년 5월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나자 TV조선에 출연해 통진당 당권파,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주사파 증언 이종철 전 고대 총학생회장. 주사파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의 조국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종북 세력 주사파의 실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북한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거나 김일성에 대해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북 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겠다고 하는 세력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체 사상의 조국인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주사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즉 통진당 당권파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김정은에게 종속시키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된다. 이들을 일컬어 진성 종북 세력, 간첩적 성격의 종북 세력이라고도 한다. 2009년 이적 단체로 판결된 실천연대 조직원의 김정일 충성 맹세문을 보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장군님 품이 그립습니다. 남녘 민중도 자유로운 장군님 사랑의 품에서 복락을 누릴 그날만을 고대합니다. 아 누구란 말이냐. 그리운 우리 장군님과 남녘 민중을 갈라놓은 놈이 누구란 말이냐.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손저 부르십니다. 어서 오라 어서 와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동포들아. 이런 종북 세력과 그 오후 세력에게 대한민국 운전대를 맡길 수 있겠는가? 우익정당과 우익세력, 이재명 정권 어디를 공략해야 하나? 2024년 총선이나 2025년 대선을 보면서 가장 한심스러웠던 것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상적 취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불법 부당한 언행과 사건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오로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법인카드 유용 문제, 선거법 위반, 형수 욕설 사건 등 불법 부당한 소재로만 비판하는 것이었다. 만약 도덕적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면 무엇으로 그를 공략할 것인가? 법적, 도덕적 문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으려는 그의 사상관 중 무엇이 더 위험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그의 사상관이 아닌가? 종북 문제는 한번 터지면 대폭발 일어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종북 사상 문제이다. 2023년 11월 8일자 자유일보의 논설은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문제가 무능력이라면 민주당의 고질병은 정체성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다.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당 해산 사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체성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한번 터지면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하다. 종북 문제는 그냥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의 행불, 행을 좌우하는 체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상적 실체를 국민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상전이 승리의 요체다. 저자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2012년 초 전군 전훈 장교들을 대상으로 종북 세력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고 육군 본부 등 주요 군부대를 대상으로 많은 순회 특강을 실시한 바가 있다. 당시 강의 제목은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는데 정훈 장교, 장병들은 한결같이 종북 세력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 종북 세력이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며 큰 충격과 함께 폭발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2012년 4월 11일 총선 직후 조선월간 조선 편집장이 쓴 기고이다. 요사이 군부대를 방문해보면 종북 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이도 드물 것이다. 김 국방장관이 잘하는 일 하나는 정훈교육,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에 열심이다. 북한 정권, 종북 세력, 한국 현대사,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가 핵심이다.
특히 종북 세력을 주적으로 규정 집중 교육을 시킨다. 그는 군부대의 정원 교육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역전승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역전한 데는 이런 정원 교육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강원도 9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전멸하고 새누리당이 전승한 것은 강원도, 경기도, 인천의 접적 지역 및 대규모 군 주둔 지역에선 새누리당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 20여 개 해당 지역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17곳 85%에서 당선자를 냈다. 놀라운 결과다. 강의에서 종북 세력의 실체만을 다뤘을 뿐인데도 이처럼 뚜렷한 정치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정교조 교사들이 교실에서 진행하는 사상교육이 선거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익 우경 정당이 종북 좌익 세력을 알리는 일을 색깔론 혹은 이념 과잉으로 보고 선거 전에 불리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오판이다.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전승의 핵심 포인트였다. 이러한 정운 교육은 총선 승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통진당 이석기와 민주통합당 문재인의 공동정부 구상을 무너뜨린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통진당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종북 강의는 국민이 종북 세력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총선 직후인 5월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나자 언론은 통진당 당권파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실체, 일신회 간첩단, 왕재산 간첩당 등 북한과의 연계성을 대서특필했다. 국민은 언론의 종북 세력 보도를 보고 곧바로 그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통진당 지지율은 10.3%에서 2~3%로 순식간에 급락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했던 야권연대도 깨졌고 12월 대선에서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꿈은 산산조각났다. 이듬해 이석기의 아로 사건이 터지고 통진당 해산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 셈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통진당 세력이 더불어민주당 속으로 대거 들어가 당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통진당을 닮아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좌경 정당들의 종북, 친중 등 사상적 실체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종북, 좌익 좌경 정당들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국민 깨우기 운동 단기간 가능한가? 국민의힘 대한민국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실체를 알리는 일을 국민 깨우기 운동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체제로 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체제 위기를 간명하게 정리해 지속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 깨우기 운동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할까?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2030 세대들이 대통령의 담화와 고난을 보고 순식간에 깨어나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다. 둘째, 사상 각성은 천천히,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온건하게 일어나는 것보다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효과다.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효과적이다. 6.25 전쟁 때도 그랬다. 당시 국민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우호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북한 정령 통치 3개월 만에 완전히 반공 국민으로 바뀌었다.
공산주의 세력의 잔인한 실체를 일시에 전국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남한 각지 마을에 나타나 마을 내 좌익 주민들과 합세하여 축창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체포해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몽상을 완전히 버렸다. 이 반공의식 무장이 이후 대한민국 체제 안정, 고도 성장의 바탕이 되었다. 셋째,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자부심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긍정하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 체제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8, 90%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들에게 진보 세력, 민주 세력으로 포장한 공산주의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만 알린다면 절대로 그들을 지지할 리 없다. 2. 빅텐트 가능하게 하는 대세 이론. 왜 하나로 뭉쳐야 하는가?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자유민주 세력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다양한 요소로 분열 현상이 심하다. 지난 대통령 탄핵도 6.3 대선 패배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과 6.3 대선이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체제를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다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하나로 뭉쳤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 등장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1948년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로 직행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력은 단일전선, 중북 좌익 용어로는 단일대우를 형성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 하나로 뭉칠 빅텐트 명분은 대한민국 세력.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국민 여론이 상당히 유리했는데 대선 전국으로 변화하면서 우익 중도 진영의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 대통령 비상계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헌재 재판을 수용하느냐 수용 못하느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등 분열적 프레임으로 분열과 갈등이 커졌다. 어떻게 하면 분열을 딛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할 절체절명의 체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중도냐 보수냐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라는 프레임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함께 가자는 캐치프레이즈다. 그러면 중도니 보수니 중도니 우파니 하는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세력은 약 30%, 중도는 40% 전후다.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되면 필패다. 대한민국 세력 프레임을 사용하면 진보그룹으로 잘못 들어간 자유민주주의 세력, 곧 대한민국 세력을 우군으로 다시 합류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한 이낙연 등 호남 정통 민주당 세력도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서 우군에 포함되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논리는 우익의 논리가 아니라 대세 논리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이다. 우리는 하나다. 정당은 각기 지향하는 노선과 방향이 있다. 이를 당 정체성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세력 내에도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 중도 정당도 있고 우익 정당도 있다. 국민의힘 하나로 모든 세력을 아우를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세력 내 여러 개의 정당이 연대, 연합하여 단일 전선을 구축하고 반대한민국 세력 정당들과 효과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이 용어 프레임을 퍼뜨리는 것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다. 대한민국 세력의 분열을 막고 국민 80%를 통합할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텐트에 잘못 들어간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이탈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과 6.3 대선, 이재명 정권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사상전쟁 용어, 체제전쟁과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을
5,200만 명의 머릿속에 넣으면 필승이다. 당 연수 교육 통해 우리는 하나다 인식 공유해야. 국민의힘 등 우익 우경 정당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세력이다 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대한민국 세력이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고 지켜야 한다고 믿는 범주를 의미한다. 그 반대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혁명의식을 가진 세력을 말한다. 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사건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기 쉽다. 이런 넓은 범주를 하나의 정당 안에 포함하니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이나 조직이 이러한 분열을 막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정체성 교육이다. 국민의힘 등 우익 진영이 통합된 정체성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분열 현상이 가시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내 분열과 갈등으로 정치적 전투력이 급속히 약화된 데에는 2006년 천안연수원을 없앤 영향이 크다. 국민의힘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우뚝 서려면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당 정체성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당 내부 정파 간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 문화가 필요하며 당원들 간 동지애를 함양하기 위해 각종 단합 행사를 자주 갖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보수, 중도 등 노선에 따라 독립적 정당의 존재를 용인하되 서로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세력이다 라는 동지적 인식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연대 연합하는 포용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당의 중도론과 우익론 서로 이해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중도론으로 가야 한다, 우익 중심론으로 가야 한다는 논란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중도론자들은 극우 세력을 포용하면 중도 세력이 기피함으로 이들을 배제하고 중도론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익 중심론자들은 지금은 내전 상태이므로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전사들을 중심으로 전투적 정당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외연 확장론자이며 후자는 정체성 확립론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대표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우익 세력을 배척하고 중도로 가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말과 같다. 이재명도 이재명 대한민국의 혁명하라 자서전에서 중도 정책은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종북 좌익 사상에 충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 다만 선거에서 중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도 정책을 펴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등 우익 우경 정당도 충성도가 높은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고 중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다. 동지를 중심으로 뭉친 후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반대로 가면 당이 망한다. 우익 세력을 배척하고 중도 정책만 펴면 충성도가 높은 우익 세력이 당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중도 세력도 당의 등을 돌릴 것이다. 다만 우익 중심론자들도 염두에 둘 점이 있다. 첫째, 이재명 정권의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이탈자를 막으면서 정체성 확립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우익의 가치, 전투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선거 전략상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중도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도 그룹을 포용하는 마인드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익중심론자, 중도론자 양측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체성 교육이다. 이를 통해 당원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동지애를 공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정당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은 2002년 당의 교육기관인 천안연수원을 없앤 데에 기인한다.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와 사관학교를 없앤 것과 같다. 천안연수원은 그간 연중무휴 2박 3일 교육으로 연간 15만 명에 이르는 당원 교육을 했다고 한다. 교육을 받은 당원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당 홍보요원 역할을 했다. 이러한 당 학교가 사라지면서 당은 정체성을 잃었고 당원들은 오합지졸이 되었다. 이후 20여 년 만에 당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 정당 역할을 회복하려면 중앙연수원의 교육 기능과 전략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기능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의 가치론과 민생론은 동전의 양면.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민생론을 내세우며 정체불명의 공약과 정책을 불쑥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도 이념과인 민생론 부족 때문에 패했다는 백서를 만든 바 있다. 왜 국민의힘은 이념을 내세우는 것을 그토록 기피하는가? 이념과 민생이 별개란 말인가? 이러한 논쟁 자체가 이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당은 선거라는 현실적 승리를 위해 국민 지지의 외연을 넓혀야 하므로 국민의 현실 문제인 민생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념 가치와 민생은 대립하지 않는다. 당의 가치 노선과 민생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다. 민생은 가치를 녹여내 만든 공약이며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지향하는 이념 가치와 노선을 확립한 뒤 이를 녹여낸 입법과 국가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정당은 특정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한 정치적 결사체이고 민생론 역시 그러한 가치와 노선 위에 형성된 정책 상품이다. 가치가 전제되지 않은 민생론은 뿌리 없는 나무요, 기초 없는 집과 같다. 허상이다. 정당마다 이념 가치가 다르고 따라서 민생론도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민생은 분명히 다르다. 우익정당들이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이념 가치와 민생이 융합된 건강한 집권 정당으로 서려면 다음 4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진실과 공정 등의 가치를 명확히 확립한다. 둘째, 그 노선에 입각한 일관된 공약과 정책을 개발한다. 셋째, 지도부 조직 당원이 이념 가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공유하는 교육을 전방위로 실시한다. 넷째, 당 조직과 당원은 당의 정책을 적극 홍보해 국민 지지를 확장한다. 아울러 당원 주권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 후보 충원 권한을 당원에게 환원한다. 그래야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 된다. 3.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전투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총력을 다해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우익 세력도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북 좌익 세력이 지방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 이들이 지방마을 장악을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만약 우익 우경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 패배한다면 다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번이 대한민국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지방마을을 장악해온 좌익 세력. 좌익 좌경 세력은 20여 년 전부터
지방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귀촌 귀농 운동을 전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권의 노력으로 지방마을의 그물망처럼 좌익 좌경 세력이 세력을 넓히고 지방마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길다. 대한민국 하부를 장악한 좌익 마을 활동가들. 2017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에 져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는 지방 분권 항목 중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는 제목이 있다. 지방 분권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헌법 개정 초안을 보면 지방 분권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같은 시기인 2018년 3월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권은 주민자치회,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등 좌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경주했다. 이를 위한 좌익 마을 활동가 양성과 조직 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지방 하부에 3,500여 개의 읍면, 동별, 좌익 마을 조직들이 그물망처럼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좌익 마을 조직들은 선거 때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정치 조직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 3월 9 대선 때 전북에서 1만 5천여 명의 마을 활동가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에 동참한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 때 양성된 전국 좌익 마을 활동가의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좌익 마을 조직들이 지방 곳곳에서 지역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영등포당 등 시, 군, 구별 정당도 나타났고 전북 지역당 등 시, 도별 정당도 등장했다. 이런 식이라면 멀지 않아 광주 지역당, 대전 지역당, 경기 지역당, 강원 지역당 등도 생길 것이다. 그런 후 이들이 모여 전국 정당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역당 연합 추진 세력은 3,500여 개의 읍면동을 마을공화국이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모델을 세계에 수출하여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을 만들겠다는 야심까지 드러냈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는 꿈이다. 이 지역당 연합은 이번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연대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들은 진보당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집권 정당을 꿈꾸고 있다. 이재명 정권 지방 마을 장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다. 저자는 2021년 초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책을 쓰고 전국을 다니며 주민자치회 등 좌익 세력의 마을 장악 위험성을 널리 전파했다. 주민 깨우기 운동을 전개한 지 5개월 만에 주민자치기본법안 통과가 저지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장악을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은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좌익 좌경 마을 세력이 읍면동을 장악할 수 있도록 각종 법안과 정책을 발의하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공권력은 사실상 장악하는 셈이 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지금부터 좌익 세력의 마을 장악 실태와 그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주민 깨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우익 진영과 좌익 진영이 죽느냐 사느냐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았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대한민국 회복할 마지막 전투. 이재명 정권은 중앙정부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았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과 국정원, 군, 검찰, 경찰 등 정보 수사기관은 물론 선관위,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독립기관까지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남은 권력은 바로 지방 권력이다. 자치단체와 산하 3,500여 개 읍면동 그리고 주민자치회다. 이재명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대통령과 우익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정치권에서 배제하고 국민 인식 속에 반란 세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지방선거에서 완전한 압승을 거두려는 것이다. 이때 헌법을 바꾸는 헌법 개헌 국민투표까지 함께 추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만다. 이번 지방선거가 어쩌면 대한민국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 진보당 지방마을 장악 위해 총력 투쟁 중. 특히 지방선거에 가장 먼저 행동을 개시한 것은 진보당이다. 과거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은 국민 지지율이 0.5%, 1%에 불과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 속에 국회의원 3명을 확보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큰 야망을 갖고 있으며 150석 확보로 지방 권력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정당과 연대해 헌법 개정과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구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지방 하부 장악 전략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기반인 민주노총 3,500여 개 읍면동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와 유사. 주민자치회는 마을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읍면동 통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각 읍면동에서 보았던 인민위원회의 작동 방식과 유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좌익 세력은 붉은 완장을 차고 반동분자 색출을 명분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경찰가족, 군인가족, 지주, 자본가 등 우익 세력을 색출하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에 앞장섰다. 주민자치회가 정치 편향적 지배 구조로 기울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 장이 통제와 동원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지방 읍면동은 민노총과 지방 좌익의 먹잇감. 좌익 주도의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 개념과 다르다. 기존의 주민이라 함은 그 동네에 집과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좌익 주민자치회에서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업, 단체, 학교의 모든 직원들도 주민의 자격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민노총 소속 회원들이 기업 소재지별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노총이 16개 산별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시도 조직, 시군구 조직에다 읍면동 조직까지 갖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노총 공화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주민자치회로부터 기부금 요구 등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어 기업 활동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 좌익 세력도 대한민국 하부 최고 권력층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들은 지방의 모든 권력과 돈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이를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들은 금전적 유인과 주민정보 권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주민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복종을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만든 주민자치의 모델을 원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회를 만들 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경제 공동체, 자치경찰제 등을 통해 겹겹이 주민을 엮고 통제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후 지방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주민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 법안, 농어촌 회의 소법안, 마을 기업 법안 등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주민들은 좌익 강사들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이념 편향적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될 우려가 있고, 농민, 어민을 전체주의적 조직 속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경제 조직 속에 편입되어 전국적 통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이므로 2025년 12월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러므로 자유우익 세력이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올해 12월 초까지뿐이다. 우익 우경 정당과 우익 우경 세력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네.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대한민국 세력의 대역전 전략을 읽었습니다. 네, 정말 이 책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필독서임이 정말 분명합니다. 여기서 봤듯이 종북 세력과 친중 세력, 좌익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을 자기 손에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군, 경찰, 군대, 검찰, 대법원, 국정원, 모든 공공기관이 다 넘어갔고, 저들은 지방까지, 지방 마을 공동체까지 장악하기 위해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예, 저들의 공산주의 전략은 정말 무섭지만 우리도 우익 세력들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공산주의 전략을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말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막게 되는 그런 내년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